내가 회사를 괜히 나왔나. 월급 받을 때가 좋았는데 현타가 아주 세게 옵니다. 돈을 못 벌면 안 되잖아요, 여러분. 안녕하세요, 비라이트입니다. 오늘은 제가 창업 후에 했던 멘탈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저는 딱 코로나 시국에 퇴사 후에 창업을 한 케이스고요. 보통 요즘 시국에 1년 이내에 문 닫는 것도 많다고 들었는데 저는 다행히도 많은 사랑을 받게 되어서 지금까지는 잘 이제 지내오고 있는데 그동안 정말 무수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잖아요.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는지를 한번 3가지 정도 나눠보려고 해요. 일단 첫 번째로는 다른 업체의 SNS 보는 것을 잠깐만 미뤄두세요. 물론 이제 다른 공방들 거 보면서 참고할 수도 있고 한데 자꾸 보다 보면은 마음이 조금 허할 때가 있어요. 왜냐면 막 이 공방에서는 택배 박스 막 이만큼 싸가지고 막 이렇게 나간다 그러고 어느 공방에서는 막 클래스 다 마감됐다 그러고 나는 왜 이래? 나는 안 그런데?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현타가 아주 세게 옵니다.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? 내가 이게 안 맞는 것 같나? 이런 별의별 생각이 진짜 다 들거든요. 내가 회사를 괜히 나왔나? 월급 받을 때가 좋았는데 막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, 여러분. 이렇게 되면은 사업을 1년 넘게 할 수가 없고 일단은 마음을 아주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. 마음을 강하게 해야 돼요. 그래서 항상 저는 그 비교의식을 좀 조심하려고 하는 편이에요. 물론 이제 기준은 없고 다 모든 게 상대적인 거긴 한데 뭔가 나보다 더 나아 보이고 이러면은 살짝 질투가 나기도 하잖아요. 사람인지라. 근데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이 있으면 그런 부정적인 시선으로밖에 보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마음이 좀 들면 그냥 아예 다른 업체는 아예 안 봐요. 아예 안 보고 제 계정 키우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하는 편이에요. 왜냐면 사실 저희의 주 고객은 다른 공방 선생님들보다는 일반 고객층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 고객층들을 어떻게 조금 더 모집을 할까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런 약간 현타가 오신 선생님들이 좀 계시다면은 저도 그랬다는 거. 저도 똑같이 그런 시절이 있었고 물론 지금도 그렇고 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이겨나가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공방을 계속 하냐 마냐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멘탈을 관리할 때는 항상 버티는 자가 이기는 자다. 약간 이 생각을 하면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게 강한 자다.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버티고 있고요. 물론 매출이 정말 잘 안 나올 때도 있어요. 하지만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그럼 조금 더 올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먼저겠죠. 비교는 어제 나 자신과만 하는 걸로 해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일기 쓰는 거예요. 여러분 혹시 일기 쓰시나요? 저는 18살 때부터 이제 남모를 고민 이런 거 그냥 써두려고 일기를 쓰다 보니까 그거를 지금 10년 넘게 매년 일기 쓰고 있거든요. 근데 그게 제 생각을 엄청 정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. 그래가지고 회사 들어가서도 업무일지 이런 거 쓰는 거 신입 때 진짜 많이 썼거든요. 근데 그게 조금 익숙해지다 보니까 사업을 하면서도 이런 사업일지를 따로 다이어리에 쓰고 있습니다. 그냥 일기장, 그러니까 개인적인 일기장 말고 사업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 여기 써놓고 있어요. 이게 지금 작년 거고 이게 올해 거 이렇게 2개 지금 쓰고 있는데 이거 보시면은 안쪽에 이렇게 저는 사업일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력으로 된 거를 좋아해요. 여기다가 오늘의 할 일 같은 거 쭉 써두고 밑에는 오늘 느낀 점이나 내가 좀 부족했던 점 이런 거를 쓰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. 이게 그냥 할 일 적어두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내가 했나 안 했나를 체크하는데 되게 큰 도움이 돼요. 그래서 저는 이거를 써놓고 내가 오늘 이거 했다 이러면 이렇게 체크 다 해놓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수능 준비할 때 이제 오늘 공부할 분량 이렇게 다 스터디 플랜 다 적어놓고 이거 체크 다 끝날 때까지는 독서실에서 안 나간다 이 마음으로 수능 때 공부하곤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버릇을 조금 이 사업할 때도 들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야 뭔가 좀 알차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.
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작년 건데 제가 작년에 썼던 일기 한번 읽어드릴게요. 보면은 이게 5월달인데 5월이 그 어버이날이랑 스승의 날 있으니까 되게 시즌이거든요. 약간 크리스마스 다음으로 큰 시즌인데 생각보다 매출이 별로 안 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근처 지하철역에 전단지를 돌리러 갔어요. 그날 썼던 일기인데 자, 5월 6일이에요. 목요일 오전에 제가 전단지를 돌리러 나갔습니다. 생각보다 매출이 안 나와서 전단지를 돌리러 갔다. 다들 안 받으려고 해서 속상했다. 그냥 부끄러웠다. 다른 카페에도 커피 사면서 이거 좀 들 수 있냐고 해서 두고 왔다. 내가 이런 일을 할 줄이야. 이렇게 써놨어요. 이게 뭐냐면 진짜 인생 처음으로 전단지도 돌려보고 제가 살아남으려고 별의 별짓을 다 했습니다. 매출이 안 나오니까 이게 내 밥줄인데 돈을 못 벌면 안 되잖아요, 여러분. 그래서 이제 급한 마음에 막 전단지도 돌리고 그랬었거든요. 그게 뭐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직 뭐 측정을 해볼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랬던 때가 있었어서 그런 것들도 다 여기다가 적어놨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억이 좀 많이 있는 편이고 이거를 쓰다 보면은 나의 부족한 점이나 그런 게 보이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게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을 같이 적어두셔야겠죠. 만약에 내가 디자인을 못해, 나는 못하는 것 같아, 그러면은 아예 그냥 외주를 맡기시거나 잘하시는 디자이너를 구하시거나 아니면은 디자인을 연습하거나 그거 툴을 배우면 되겠죠.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이제 배우러 가시거나 조금 짬을 내서 오전에 이럴 때 학원 가셔가지고 배우는 학원을 등록하기, 이런 거 실천을 꼭 해야 합니다, 여러분. 그리고 뭐 유튜브를 시작하겠다 그러면 유튜브 편집하는 걸 또 배워야겠죠. 아니면 맡기시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책을 같이 적어두셔야 돼요. 그게 일기를 쓰는 목적이고 그렇게 해야 하루하루 좀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좀 멘탈을 관리했던 것 같습니다.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일과 삶을 분리하는 거예요. 제가 초반에 이 공방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이거를 빨리 정착시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정말 밤낮 없이 일을 했었거든요. 특히 뭐 주말도 없이 일을 했었고요. 그렇다 보니까 되게 심신이 지치는 거예요. 계속 집에서도 일을 하고 또 공방에 와서도 일을 하고 이러니까 어느 순간 제 개인적인 시간도 없고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?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도 머릿속에는 계속 일 생각밖에 없고 또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도 일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. 내가 공방에서 뭘 했는지 뭐 이런 얘기들, 정말 좋은 친구들이어서 다 들어주고 막 하긴 했지만 뭔가 새로운 게 없는 거예요, 계속. 그렇다 보니까 그런 제 자신이 좀 싫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뭔가 이거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아예 집에는 일을 가져가지 않습니다. 일이라는 게 여기 캔들 만들고 이런 거야 당연히 공방에서 하지만 그런 거 말고 뭐 디자인이라든지 뭐 어디에 제 제품 올리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노트북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뭐 파생신고라든지 뭐 교재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다 얼마든지 집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고스란히 이제 집으로 항상 들고 가서 막 늦게까지 새벽까지도 막 그 일 하다 자고 이랬었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는 그냥 공방에서 다 합니다, 무조건. 그래서 집에서는 절대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는 제 개인적인 일, 정말 일과 관련 없는 책, 뭐 이런 걸 읽는다거나 집에서 피아노를 친다거나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아예 다른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집에서 하는 거고 공방에서는 제가 조금 더 일찍 출근을 하고 더 늦게 집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일과 관련된 거는 공방에서 하자 이렇게 딱 정했어요. 그렇게 하고 나니까 뭔가 자리를 잡아가고 질서가 잡히는 기분이더라고요. 뭐까지 했냐면 너무 제 개인 시간이 없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잠을 줄입니다. 그리고 미라클 모닝을 합니다. 그러면서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서 막 책을 읽고 차 한 잔 마시면서 이런 걸 했는데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 이후로 난 이제 안 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뭔가 개인 시간을 조금 어느 정도 확보하시고 근데 그 개인 시간이 그냥 뭐 오늘 놀자 막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을 달래고 약간 그 힘들 때 그 멘탈을 잡는 그런 걸 하셔야지
뭐 사람마다 그 방법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물론 그러니까 나만의 그런 힐링 방법을 찾으신 다음에 그거를 개인적인 공간에서 하시고 또 일은 이 일 공간에서 하시고 이런 걸 추천드리고요. 만약에 나는 홍공방이어서 그게 나는 안 돼 하시는 분들 계시죠. 저도 처음에 판매만 할 때는 원룸에서 시작했어요. 그래서 진짜 눈 뜨면 눈앞에 막 핫플레이트랑 막 왁스랑 막 이렇게 있고 이랬거든요. 그래서 진짜 분리가 더더욱 안 된 거죠. 근데 그때는 회사를 다닐 때였으니까 아무래도 회사에 있는 시간과 또 집에서는 캔들 만들고 이렇게 분리가 됐었는데 정 이제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뭐 방을 이렇게 분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바리게이트나 뭐 이렇게 공간 분리하는 요즘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. 소품 같은 거 그런 거라도 해가지고 조금 분리를 하셔서 일과 삶을 나누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. 네,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창업 후 멘탈을 관리했던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조금 나눠봤는데요.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방법들이 있으셨던 분들 계셨다면은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글 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